자, 북한 소식 좀 더 집중적으로 봅니다. 네, 이 자리에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지금 탄핵 청구에 대해서는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촛불 시위는 또 단 한 건도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읽어봐야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겁나죠. 어떤 게요? 지금 김정은 정권으로 봐서는요, 뭐 지금까지 공포정치, 숙청 이런 걸 통해서 정권을 안정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요. 그 이면에는 김정은 정권이 잘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북한에는 이미 이 수령님에 대해서 숭배하는 문화, 수령 숭배 문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정착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한국에서 국민들이 대통령도 잘못하면 끌어내리는구나. 이런 장면이 북한 주민들에게 비춰졌을 때 그게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 북한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겁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시위 장면은 비추지 못할 것이다.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 사실 예상을 했더랬습니다. 북한에서도 혹시 그런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정보 폭탄은 없죠. 저게 민주주의구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태영호 공사도 지금 촛불로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막 대통령 탄핵되는데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되게 신기하다고 지금 얘기할 정도잖아요.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신기한 입장이죠. 신기하죠. 어제 이 태영호 공사가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회 정보위였습니다. 그런데 태 공사가 처음 드러내는 자리에 야당 의원들이 왜 공개석상에 오느냐면서 항의를 해서 40분 동안 태 공사가 차 안에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읽어봐야 됩니까? 참 아쉬운 대목인데요. 저희가 늘 그 희망했던 것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가져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참 우리 전문가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안보 문제, 이 대북 문제, 북한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이런 문제에 야당이 양해를 해주면 쉽게 양해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까지 여야 간이 기싸움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저 황교안 총리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국회 출석을 요구를 하고 결국은 국회 출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군 통수권을 행사할 사람이 누굽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군 통수권자를 어떻게 국회에 불러서 출석을 시킵니까? 저는 참 이건 안보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아마 다른 나라들도 이거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이거는 야당이 좀 아량을 베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아니, 태영호 전 공사 말로는 대선이 있는 우리나라의 대선이 있는 내년에 북한이 6.7차 핵실험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는가 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는 북한이 도발하면 보충이 결집해서 북한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떤 전략으로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가? 그 상식은 지금 맞지 않습니다. 우리 2010년 천안함 그 폭침 직후에 그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북한이 안보 위협을 가하면 남한 국민들이 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의 표를 몰아주는 것이 아니고 북한을 달래서 평화를 갈구하는 세력의 표를 몰아주는 이런 현상이 만만치 않게 드러나는구나. 북한이 그런 걸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대선 때 핵실험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가정은 적어도 100% 성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바꾸어 보면요. 지금 상태,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가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자제를 하고 있죠. 북한. 그렇죠. 지금 원래 언제든지 실험 준비가 됐다 그랬는데 몇 달째 좀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오히려 한국의 정치 혼란 사태가 더 폭발성을 가지도록 발전되도록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태영호 공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파키스탄식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게 뭔 의미입니까? 북한은요, 오래전부터 핵과 관련돼서 두 단계 목표, 뭐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 단계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거죠.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는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제재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보유 인정받는 것이고 특히 미국이 인정해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둘째 단계는요.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고 그다음에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협상하겠다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한반도에서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그러니까 핵과 관련해서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를 인도처럼 대접해달라, 파키스탄처럼 대접해달라, 이 얘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했더랬습니다. 어떻게 했었는데요? 그 두 나라들이요? 인도, 파키스탄은 NPT를 아예 네. 참가하지도 않았고요. 아, 초기부터요? 네, 참가하지도 북한은 지금 않았고요. 탈퇴한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핵 보유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예. 미국은 인도의 중요성을 인정을 해서 제재를 사실상 철회한 거죠. 2006년부터는요, 미국과 인도 간에 이 핵 협상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말하자면 이 NPT 체제의 사생활을 적자로 받아들이는 네. 이런 과정을 겪었고, 파키스탄의 경우에는요, 그 파키스탄이 미국이 벌리는 아랍의 중동에 있었어요. 예. 테러 전쟁에서 파키스탄이 동맹국, 미국의 동맹국 아닙니까? 예. 그 동맹국 지위를 이용해서 핵 개발을 계속 하는데 미국이 파키스탄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 보유를 사실상 방조 인정을 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이제 미국이 이중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 북한도 그걸 비난합니다. 예. 왜 인도 파키스탄 핵 보유는 인정하고 왜 우리는 안 하려고 하는 거냐. 예. 그런데 인도 파키스탄은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카드를 쥐고 있는 거죠. 인도는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이 패권 경쟁 속에서 인도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네요. 파키스탄은 미국의 중동 정책에서 지금까지 동맹국 역할을 해왔어요. 예. 그런데 북한이 미국한테 줄 수 있는 지렛대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 정치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아, 인도, 파키스탄은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줄 게 그렇습니다. 있었으니까 그야말로 미국이 좀 참아줬었는데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금 미국한테 줄 카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카드도 없고 북한이 보여준 것은 반인륜적인 소위 인권 부재의 탄압 국가 아닙니까? 예. 미국 국민들에게도 전혀 환영받을 수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하. 어렵습니다. 예. 북한이 이런 얘기를 또 태영호 공사가 전했는데요. 이 정부가 끝나고 나면 다음 정권에서는 남북 관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네. 트럼프에 대해서도 네. 지금 그러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자제하는 이유 중에는 트럼프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예. 이 트럼프 후보자가 선거 유세 동안에 북한에게는 고무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하고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예. 한미 FTA는 미국 직업을 죽이는 괴물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일 수가 예.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직후에 어떤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건 김칫국 마식입니다. 그래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네. 이미 인선을 하는 것을 보면요. 예. 네. 세계 전략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중국을 더욱더 강하게 견제하겠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그 관계를 이렇게 좀 갈라놓겠다. 네. 예. 그 중국에 바짝 붙어 있는 북한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겠습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 구도상으로 보면 북한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개인 성격이나 네. 그 참모들의 성향을 보면요. 네. 북한하고 빅딜도 할 수 있지만 수틀리면 더욱 강경한 자세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레짐 체인지라든지 예. 선제 폭격 같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성향들이에요. 오. 그런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안 하고 애를 먹이면 트럼프 행정부는 더 화를 내겠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초기를 지나고 나면 북미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럽습니다만은 사실상 대통령 지금 부재 상태인 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일 삼국회담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 한중일도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네. 정상회담도 못하고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외교가 지금 그야말로 그냥 딱 틀어막혀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하고 난 이후를 대비하는 의미에서도 지금 한국의 외교 안보는 계속 굴러가야 하거든요. 예. 네. 그래 이건 여야 간의 합의가 돼야 되고 야당이 좀 책임 있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이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기싸움을 포기하고 협조를 해야 돼요. 어허. 그러니까 이 일본하고 맺었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라든지 또 미국하고 합의했던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예. 이런 문제들은 합의를 존중하면서 예. 굴러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불확실성을 줄일 수가 있는데 예. 만약에 예. 만약에 말입니다.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다 뒤집는 상태가 된다면 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내세운 표방하는 네. 이 방향들을 감안해 볼 때 아마 한미 동맹을 이렇게 격화시키는 쪽으로 미국이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 동맹에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네. 그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최대 변수는 오히려 미국 쪽이 아니고 네. 한국 쪽이다. 예. 저는 그래서 정말 여야 간에 네. 안보 문제에 있어서의 협력을 정말 간절히 기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다면 안보 문제, 이 대북 문제, 북한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이런 문제에 야당이 양해를 해주면 예. 쉽게 양해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이런 문제에 있어서까지 여야 간에 기싸움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똑같은 맥락에서 예. 지금 저 황교안 총리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그렇죠. 예. 국회 출석을 요구를 하고 결국은 국회 출석을 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군 통수권을 행사할 사람이 누굽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군 통수권자를 어떻게 국회에 불러서 출석을 시킵니까? 저는 참 이건 안보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아마 다른 나라들도 이거 이해가 안 될 텐데요. 네. 이거는 야당이 좀 아량을 베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아니, 태영호 전 공사 말로는 우리나라의 대선이 있는 내년에 북한이 6.7차 핵실험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고 예. 있는가 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는 북한이 도발하면 보승이 결집해서 북한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떤 전략으로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가? 그 상식은 지금 맞지 않습니다. 예. 우리 2010년 예. 천안함 그 폭침 직후에 네. 그 지방선거에서 예. 수령 숭배 문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정착이 돼 있었는데 우리 한국에서 국민들이 대통령도 잘못하면 끌어내리는구나. 예. 이런 장면이 북한 주민들에게 비춰졌을 때 네. 그게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 북한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겁나는 일이죠. 어허허. 그러니까 그 시위 장면은 비추지 못할 것이다.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 사실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북한에서도 혹시 그런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북한 주민들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정보 폭탄은 없죠. 예. 저게 민주주의구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태영호 공사도 지금 촛불로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막 대통령. 자, 북한 소식 좀 더 집중적으로 봅니다. 네, 이 자리에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지금 탄핵 청구에 대해서는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촛불 시위는 또 단 한 건도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읽어봐야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겁나죠. 어떤 게요? 지금 김정은 정권으로 네. 봐서는요, 뭐 지금까지 공포정치, 숙청 이런 걸 통해서 예. 정권을 안정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요. 예. 네. 그 이면에는 김정은 정권이 잘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예. 북한에는 이미 이 수령님에 대해서 숭배하는 문화, 그럼 탄핵되는데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되게 신기하다고 지금 얘기할 정도잖아요.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신기한 입장이죠. 신기하죠. 어제 이 태영호 공사가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국회 정보위였습니다. 네. 그런데 태 공사가 처음 드러내는 자리에 야당 의원들이 왜 공개석상에 오느냐면서 항의를 해서 네. 40분 동안 태 공사가 차 안에 있을 정도의 네.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읽어봐야 됩니까? 참 아쉬운 대목인데요. 저희가 늘 그 희망했던 것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네. 가져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참 우리 전문가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